예. 제가 오기 전에 참여당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었는데요. 그 전에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참여당의 구호가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앞에 시민, 유시민입니까? 일반 시민입니까? 아니, 시민들. 일반 시민을 얘기하는 주권자로서의 시민들.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가고 적절한 그 당의 캐치프레이즈를 찾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른 당들도 좀 찾아봤습니다. 점검을 해볼 뻔. 봤더니 한나라당은 지금 이명박 정부하고 똑같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되고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꼴을 내걸고 있고요. 지금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참여당과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러는 사람들의 희망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표방을 했다가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내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참여당의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제가 당 대표로 취임할 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내건 슬로건이고, 아마 제가 당 대표로 있는 동안만 걸릴 것 같은데요. 우선 시민은 자유롭게를 강조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민주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가 다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회이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기본, 이 자유라는 거,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국가는 정의롭게는 시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저절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어떤 지향,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원천적으로 인간이 지향해야 될 자유에다가 지금 또 민주를 포함한 사회적인 과제가 여전히 자유가 남아있다. 그런 관점에 국가의 조정자적인 역할 이런 걸 강조했구만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현재 더 모두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차원에서 좀 정의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국가가 없다면 사회는 야국강식의 정글처럼 돼버리겠죠. 이게 가만히 놔둬서 저절로 정의가 수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 사이에 공정한 어떤 질서,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 반칙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 나타나게 되는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의 마음조차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또 사후적으로 보정해주는 이런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설정을 하고, 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이처럼 국가가 기본 구조, 질서, 그다음에 과정,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그러한 원칙이 지켜주도록 국가 기능을 조정하고 국가의 역할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기본 질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심지어 한나라당까지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정의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가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의 정의의 관점에서는 모두에 관한 질서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쪽인가 차별받고 있는 쪽, 약자에 대한 조정의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약자들은 기회를 못 갖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두에게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꽃피우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가지기를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지는 경쟁, 이 과정에서 놔두면 강자들이 반칙 쓰는 경우가 많죠. 반칙 못 쓰게 하고. 그린 다음에 모두의 기회가 부여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도 또 그 격차가 각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의 수억 배 가량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나치게 벌어지면 능력의 격차에 기인한 것으로, 능력과 노력의 차이 때문에 격차가 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경쟁에서 다소 밀리는 그런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우리 헌법이 규정한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위험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이런 역할도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넓게 퍼진 것 같아요. 네. 네. 기양 국가의 역할 또 이념에 관한 얘기가 나온 김에 혹시 지금 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그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꿔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죠. 예. 그런데 어떤 의도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바꾼 것 같습니까? 그분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두 종류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자유라는 가치가 가진 비중, 이런 것들을 정의라든가 평등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안전 이런 가치보다 더 우월하게 두려는 경향. 이제 이런 것이 하나 사상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공주의를 표방하고 싶은데 이것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이고 과거 독재 정권이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구호로 쓰던 거기 때문에 뭐 그분들 생각에도 좀 낯이 좀 간지럽고 이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자유자를 굳이 민주주의 앞에 붙인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특정 분야로 그렇게 한정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나 정의, 평화, 평등 이런 가치들 사이에 우열 또는 지배 종속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그런 우리 사회의 최고 가치들이 헌법이 규정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동등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발전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국가가 그것도 개입해서 이렇게 국가 권력의 개입해서 이렇게 고치는 것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분들의 예. 사상적 성향이 매우 폭이 좁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굳이 뭐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